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6일 수요일입니다. KT올레 IPTV, LG U+TV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꾸준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를 하나하나 해드립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김동섭 이사와 지난 4일 미국 법무부가 S&P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배경과 시장의 영향을 들어보고요.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조기 퇴진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엔 환율이 약세로 자극받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전망도 함께 듣겠습니다. 열두자 투자 전략에서는 정재훈 실장이 현 시장은 단기와 중기적 매수 권역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수 권역이라면 어떤 업종과 종목을 매수할지 듣겠습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새 정부가 우선 과제로 도시재생 사업을 꼽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에는 180만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듣겠습니다. 자, 끝으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성장성도 함께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이 시각 자세한 시장의 흐름을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에 닷새 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1940선 회복하며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23%의 오름세 보이면서 1942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 개인만이 매수 우위 나타냈는데요. 현재는 기관까지 가담한 모습입니다. 개인 쪽에서 373억 원, 기관이 14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의 견인을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현재 479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은 나흘 만에 반등 나섰습니다. 500선 회복하며 장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87%의 오름세 보이면서 502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현재는 매수세 가담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18억 원, 외국인이 8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은 현재 98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오늘 2원 60전에 내림세로 장출발했던 환율, 하락폭 만회하고 상승 반전 성공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30전의 오름세 보이면서 1087원 3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14%의 오름세 보이며 143만 7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현대차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쪽에서는 현재 0.69%의 오름세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9만 2천 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이 1%대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기아차가 0.78%의 내림세 보이며 5만 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LG화학과 신한지주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대의 강세 보이며 24,2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CJ 오쇼핑이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만 6,6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SK브로드밴드가 오늘 3%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이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CJ ENM이 0.71%의 오름세 이어지면서 35,5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은 현재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당 400원 밀려 17만 8,3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SFA의 경우 오늘 강세 흐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5%대의 급등 흐름 이어지면서 52,4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주 주가가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스마트 컨버전스 정책에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2%대의 오름세 보이며 17만 9천 원에,
LG U+ 역시 2%대의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KT 역시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38,6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수처리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12조 원 규모의 태국 통합 물관리 사업 수주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누보텍은 13% 이상의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트로가 8%에 가까운 급등 흐름 이어지며 1,825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연과 환경이 5%대의 강세 흐름, 시노펙스 역시 3%대의 강세 보이며 2,26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테마주 주가가 문재인 전 18대 대선 후보의 정치 재개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등세 이어지면서 대부분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우리들 생명과학과 우리들 제약이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바른손 역시 13%대의 급등세 보이며 상한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광페인트가 9%대의 급등 흐름, 위노바가 12%대의 급등세 보이면서 1,295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강원랜드 주가가 증설 기대감에 현재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장 이래 최고가까지 이어졌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많이 축소된 모습입니다. 강고압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며 32,8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실적 내놓은 종목들의 주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맥스입니다. 전날 장이 마감된 후 휴맥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9억 4,800만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7.8% 줄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1.73%의 내림세 보이면서 11,3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부건설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동부건설은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5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2.7%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비 7.5% 증가한 1조 5,230억 원, 당기순이익은 85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 소식에 오늘 동부건설은 3%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김동섭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일 저녁 미국 법무부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S&P를 사기 혐의로 전격 제소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뭐 괘씸죄인가 아니면은 부실 신용평가에 대한 정당한 법적 책임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2011년도 8월에 미국 정부가 정부 부채 상한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서 이제 협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자동으로 연장되는 사건이 벌어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 정부는 S&P한테 강하게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보시면 RMBS하고 CDO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부채담보부 증권하고 또 하나는 유동화 증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발행하면서 약 한 4조 달러 정도 되죠. 이게 이제 신용등급을 너무 과하게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그 글로벌 위기가 오면서 시주조각이 돼버리면서 금융위기를 굉장히 크게 촉발시키는 그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제소를 했는데 S&P에서는 그런 거죠.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거고 헌법 1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렇게 볼 상황이 아니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법무부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S&P의 모 회사가 매크로힐이라는 어떻게 보면 출판 회사입니다. 근데 매크로힐이 작년에 벌은 돈이 9억 1천만 달러 정도 되니까 거기보다도 많은 금액이죠.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를 우리 찾아야 되죠. 이런 뉴스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본다면 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고 또 미국이 국가신용도가 강등될 때 주가를 하락신 가장 강력한 주범이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을 무제한적으로 막 강등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도 정크로 내렸다가 바로 C나 B를 막 주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지금 랠리를 달리고 있어서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지금 그 재정적인 이슈가 끝나고 또 정부부채 상한이나 정부지 삭감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 됩니다. 결국 주가가 랠리를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피치하고 그 무디스는 사실 이번 소송에서 제소해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S&P가 만약에 이번에 정말 제소해서 진다면 피치라든 무디스도 역시 S&P와 같은 상황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시장을 상승할 수 있는 가운데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조기 퇴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엔약세를 자극해서 장중에 93엔선을 다시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분석을 들려주십시오. 이게 그 시라카와 마사키 총재인데요. 원래 그 4월 8일 날 사임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 20일 정도 앞당기는 상황이죠. 아마도 아베 신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재 2명 같이 3월 19일 날 일단은 사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그 후임 총재가 일본의 디플레 탈출을 위해서 대담한 금융 완화 정책에 동조할 만한 사람을 찾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했고, 그래서 일본 엔화가 상당히 약세로 93엔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으로 엔화 약세가 진행될 건지는 사실 누구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올라온 거의 모습을 본다면 미리 선반영은 다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한번 해보게 되고 있고요. 엔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나 브라질이나 유로존의 유로화 강세로 인해 상당히 좀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글로벌 핫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일본이 약간 코너에 몰릴 수 있는 것 또한 있기 때문에요. 강력하게 경기 부양책을 계속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5일자 칼럼에서 글로벌 환율 전쟁에 관한 장문의 내용을 실었다고 하는데, 자, 이 제목이 종말 혹은 구원, 상반된 내용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 머니앤 그 인베스팅의 에디터인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게레라라는 사람이 환율 전쟁에 대해서 그 장문의 칼럼을 실었거든요. 제목이 종말과 구원이냐. 내용의 결론은 구원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립니다. 근데 이 환율 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아직 끝나지 않은 통화 전쟁의 저자인 제임스 리카즈도 역시 승자는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율 전쟁, 통화 전쟁이 도대체 뭐냐라고 본다면 과거에는 그 무역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생겨난 부산물이었지만 지금 이제 양적 완화로 해서 파생된 현상이라는 거죠. 통화 완화의 목적이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앙은행에서 계속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제약사들이 임상 실험을 다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다가 신약을 출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서는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데서 역할을 통해서 통화 전쟁의 휴전을 중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통화 완화가 성공하면 각국의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통화 전쟁을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로 봐가지고는 통화전쟁이 사실 아직 진행이 완벽하게 됐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위치에서 양적 완화를 멈출 수는 없거든요. 주가 수준 자체가 2007년보다도 못한 게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중국도. 그렇다면 아직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돈은 더 풀릴 것이고 물가 상승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과격해질 거라는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장악할 거다. 그때 가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버블이 시작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14,000이 넘어가는 선부터는 금리를 사실 조금씩 인상해서 시장의 그 중압감을 좀 없애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그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만약에 일본처럼 공급부채가 245%나 되는 일본이 갑자기
악재가 터져서 물가가 상승률 2%가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마이너스 다시 가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이런 것들을 환매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은 방향타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100% 이 답이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면성을 제시해 주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이 현재 어떤가요? 네,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반락한 것을 되엎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국 시장 어떻습니까? 여전히 디커플링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500억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관 93억을 사고 있고요. 개인 434억. 오늘도 개인이 많이 사는 모습. 외국인은 어제 종가 기준 순매수를 했지만 오늘도 전 업종을 많이 던지는 가운데 하억 업종을 200억 정도 던지면서 그중에 S-오일 같은 경우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업종별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계속 큰 차이가 시장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전기가스업 이제 한국전력이 1%대 넘게 빠지면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억 업종이 0.5% 정도 빠지고 있고 나머지 업종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 업종이 뭡니까? 통신업종이죠. SK텔레콤이 3%가 올랐습니다. 18만 원의 회복이었고요. 거의 월봉상으로 120 월봉상을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 통신업종을 누가 사느냐? 상권을 보면은 외국계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장 끝나고 나면은요, 외국계가 산 게 아니라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모습. 특히 그 물량을 연기금이 전부 다 사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최근에 창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국계 투자 증권사가 창구에 잡혀도 그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기관들이 집행하는 어떤 기관들이 몰빵해서 업종을 집행하는 그런 것들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외국인은 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사고 있는데 그것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일단 92억을 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지만 통신업종 58억, 금융업종 34억. 이 내수주주를 계속 기관이 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하시면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쌍끌이 매수입니다. 어제도 쌍끌이 매수 나왔고요. 근데도 500선이 내줬는데 오늘 500선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104억 그리고 기관이 44억 사면서 502포인트 회복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강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한 흐름, 어떤 차별적인 흐름은 사실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선물 시장 동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6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이 1000억 정도. 역시 선물 시장도 코스닥처럼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255 라인에 대한 지지는 받치고 있지만 올라가기엔 여전히 누적분에 대한 어떤 매도 포지션이 부담스럽다. 베이시스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 물량도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각각 300억씩 이상씩 나오면서 시장을 계속 압박하는 모습, 이런 수급적인 상황 상당히 계속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요 전기전자, 운수장비 또 어제는 조금 소폭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공매도 분 그런 것들을 사실 청산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누적적으로 늘려가는 거는 개인뿐이 없습니다. 전차군단 니네 큰 코 다칠 것이다. 환율 좀 보고 판단해라. 이렇게 좀 경각심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N달러율이 93.77엔입니다. 어제 92엔 초반에서 놀았는데요. 지금 94엔을 돌파할 시점인데 이에게 조금 이따 다시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개인,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을 거예요. 워낙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당한 게 많기 때문에 작년 이제 연말 생각하시면은 코스닥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개인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물려있는 개인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은 우량주로 이동하지 않았나. 근데 그 우량주가 작년에 하도가 됐던 전차로 이동하지 않나. 그런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정권이 2월 25일날 바뀌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이제 슬슬 정책 관련주를 찾아볼까. 이런 것들이 사실 리포트로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박근혜 정책, 지금, 지금 상당히 중소, 이제 지점 상권의, 그런 어떤
그 지역 상인들을 도와주겠다. 결국엔 경제 민주화를 시행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들리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 관련주들 올해 한 해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테마주가 아니라요. 정책 관련주라는 게 그 어떤 펀더멘털 논리에 입각해서 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기간이 찾으면 같이 매수하시는 게 시장에서는 이기는 게임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은요. 미국 3대 지수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하면 다 아시는 다우 산업지수,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보아야 할 기준 잣대는 S&P 500 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우 산업지수는 기본적으로 30개 종목,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어떤 쉐보론이나 뭐 이런 것들, 엑슨모빌 이런 것들로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사실 30개 종목으로 지수가 뭐 오르고 내리고 판단하기 사실 쉽지 않고요. 나스닥은 최근에 애플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플의 시총이 크기 때문에 나스닥도 어떤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S&P 500은 500개 기업이 상장된 어떤 지수인데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지수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파생시장에서 어떤 헤지펀드 이런 운용 펀드들도 전부 다 S&P 500 지수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S&P 500이 1500 밑에 빠졌다가 다시 1510까지 올라왔는데요. 매물 소화 과정에서 미국은 떨어지기도 웬만한 악재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코스피 200 지수를 비교를 하자면요. S&P 500 지수가 1400포인트가 안 됐을 때도 250포인트 정도였는데 270까지 갔던 게 연초에 지금 255포인트입니다. 즉 1400대랑 1500대 미국 S&P 500이 100포인트 올랐는데도 지수는 그대로다. 결국엔 그 역할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뭡니까? 원달러 환율, 즉 원달러 환율 그리고 N달러 환율 때문이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원달러 환율 잠깐 내리다가 지금 1.2원 반등을 하면서 1088원인데요. 북핵 도발이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1050원대에서 1100원대 박스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올라가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쉽지 않겠죠. 엔화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어제 밤 10시에 일본 중앙은행 그 뱅크 오브 재팬 총재가 부총재들 사임할 때, 즉 총재는 늦게 사임하고요. 부총재들은 3월 달에 사임을 하는데 3주 빨리 사임을 해서 부총재가 바뀔 때 총재도 새로 바뀌게 그렇게 하겠다. 자진 사표서를 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말들이 지금 아베 총리가 압박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인터뷰에 압박한 거 아니다. 강압적인 거 없었다. 뭐 이런 대답까지 했는데요. 뭐 압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지금 최근에 잣대로 봤을 때 압박이 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양 빨리 바꿀 거 빨리 정책을 실행하자. 계속 끌고 가자. 밀어붙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웬달러가 지금 92엔 어제 조정받다 94엔의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거는 1분기 안에 제가 정말 좀 오버로 예측했던 게 1분기 안에 100엔이 넘어갈 것 같다 했는데 지난번에 프라자 합의 얘기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반대의 상황이 지금 한일 전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본 증시 오늘 지금 니케이 지수가요 3% 가까이 폭등을 하거든요. 8,800포인트가 11월 16일 우리나라 증시가 1,860포인트부터 올라올 때부터 똑같이 같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이 그 아베 총리가 계속 총리가 되기 전부터 양쪽 하나 언급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니케이가 11,300 지수가 몇 프로 올랐습니까? 30%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1,860에서 지금 1,940치면 얼마 올랐습니까? 5%도 안 올랐죠? 어떻게 되는 거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유동성이 일본으로 거의 80%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2달 만에 지수가 30% 상승했다? 그 자체를 기업들이 따져보면요. 소니, 파나소닉 이런 기업들이 하루 17%, 15%씩 오릅니다. 우리나라 종목을 했지만 상한가예요. 사실 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었는데 앞으로의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출이 살아나고 경기 디플레이션에서 침체에서 회복을 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다 드렸는데요. 선진국들이 돈 푸는데 유동성은 언제 오냐? 기다리시지 마시고 일본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일본 펀드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싫으시면 국내 투자자분들은 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수 반등 크게 노려셨던 분들 왜 안 되냐 하면은
기업들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실적들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한번 개별 재무제표들을 보시면은 답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SK텔레콤이 왜 계속 오르느냐? 상당히 그래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받치는 건데 이런 내수들은 그래도 성장은 못했지만 실적이 지지라인이라는 걸 받친다는 거 그런 것을 기억하신다면 어떤 걸 내가 매매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 시장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인의 전문가에게 듣는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5분의 전문가가 각각 이야기한 12자 투자 전략은요. 1930선의 지지 확인 및 분할 매수, 지수 상승 시의 대형주 비중의 축소, 유럽 리스크 완화, 제한적 상승 예상, 반도체 장비주의 주목, 저가 매수 기회, 단기, 중기적 매수 권역의 진입을 말했습니다. 자, 관심 업종으로는요. 전기전자 업종, IT 자동차 업종의 반등 시의 매도, 자동차 업종과 반도체 장비,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 등 IT 관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예, 전날 미국 시장이 급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강보합 권역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램의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일단 지수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적인 부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뱅가드에 대한 물량 처분, 이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그런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서의 휴대폰 부품 섹터들과 내수 섹터들, 거래소의 내수 섹터들이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은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안주를 좀 찾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4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모든 섹터들이 다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휴대폰 부품 섹터들 중에서도 베트남 법인을 공장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익을 내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 모습들의 원인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너무 좀 급하게 성급한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좀 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여유 있게 투자하듯이 주식을 좀 보고 그다음에 매수 관점으로 잡는다면 분명히 올 한 해 동안에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휴대폰 부품주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금일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휴대폰 부품 섹터들이 양호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RF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보합 권역으로 좀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지만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좀 갱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금일 같은 경우 플렉스컴이라든가 파트론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갤럭시 4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갤럭시 3가 상당폭 판매를 하면서 갤럭시 4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많이 팔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 의아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반대로 따져보게 되면 애플에 대한 그 약정 기간들이 거의 끝나게 되면 반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갤럭시 4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생산을 베트남 쪽에서 3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베트남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좀 압축을 해서 봐야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섹터들이 다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더라도 강도 면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 터치 패널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탄력이 다소 좀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PCB 쪽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급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목군들에 따라서 순환매, 휴대폰 섹터를 보더라도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보게 된다면 수급적인 측면,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고 접근을 할 때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어딜까요? 예, 오늘 관심 종목은 유원 컴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뭐 휴대폰 부품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회사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 화양이 지금 현재 57%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중국의 로컬 업체들의 스마트폰 내장재에 대한 공급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100% 이상씩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유원컴텍에 대한 지분법 평가액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원컴텍에 대한 이 신규 사업에 대한 가시화로 일단 성장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신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마찬가지로 성장을 좀 견인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규 사업적인 부분을 열 확산 시트에 대한 사업이 좀 본격화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휴대폰에 대한 케이스 이 부분들이 화월티에 화학 소재를 공급을 시작을 했다라는 점을 포커스로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국내 사출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사업은 그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좀 갱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회사와 유원컴텍에 대한 성장성이 모두 다 작용을 하게 된다면 실적은 꾸준하게 유입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고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신고가를 낸 이후에 양호하게 좀 매물수화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게 강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1,550원권역, 강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1,500원에서 1,300원까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훈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부산 등 낙후된 지방 구도심 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총 10조 원 규모 도시재생기금을 신설해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설립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 하반기에는 180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EPS와 연간 밸류에이션 변화와 함께 삼성전자의 올해 주가 변동성이 20% 수준 넘지 못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 범위는 대략 130만 원에서 180만 원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진수 LG화학 사장은 전기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박 사장은 또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 시점과 관련해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10조 원 규모로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도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도시재생이란 이제 일반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제 노후된 건물의 정비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활성화 그리고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서 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정부 주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영은 LH 도시재생사업 팀장이 이제 말씀한 내용을 보면 민간이 손댈 수 없고 주민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지원해서 종합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좀 기대가 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에서 공공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업은 크게 이제 그 경제 기반형과 근린 재생형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이제 경제 기반형은 도시 전체 먹거리를 창출하고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식이고요. 근린 재생형은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창원과 전주가 근린 재생형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서 이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토해양부는 2007년 도시재생 사업단 출범 이후 관계기관 협의 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이제 6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그 구체적인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 역시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이러한 논의와 이제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처리를 강조해서 사업 추진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10조 원 규모의 사업기금이 마련돼서 국가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고요. 판을 벌려놓고도 손도 못 댄 도시재생 사업이 일단 그 예산 확보라는 큰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이 제시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주에 대한 테마주 주가가 이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제 대우나 4대강 산업, 그다음에 자전거길 사업으로 정부 예산이 수십조가 투자가 되었고요. 관련 회사들의 실적으로 이어진 점에서 새 정부의 이제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새 정부 출시 전부터 관련 그 수혜 회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올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부진한데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18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 일단 그 삼성전자 180만 원, 200만 원 그 목표 주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일단은 부진한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 주가가 180만 원 넘어서는 분석이 이미 나왔긴 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장중 최고가는 지난달 2일에 기록한 157만 6천 원이고요. 4일 종가로 현재 주가는 143만 7천 원입니다. 그 IBK 투자증권에서는 5일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목표가는 기존 매수와 180만 원 유지를 이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는 삼성전자의 이제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25조 원과 37조 5천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순이익은 이제 31조 1천억 원으로 올해 주당 순이익이 지난해 13만 7천 원보다 32% 늘어난 18만 1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삼성전자의 EPS와 연간 밸류에이션 변화와 함께 삼성전자의 올해 주가 변동성이 20% 수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연평균 예상 주가는 157만 원이고요. 주가의 변동 범위는 평균 주가를 중심으로 15%에서 20%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삼성전자 주가 범위는 대략 한 130만 원에서 180만 원대가 될 것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구간 내에서 저점 가격은 130만 원이기 때문에 최근 가격이 저점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좀 종합해서 보면 증권사들의 이제 삼성전자 주가 상향 전망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제시한 목표가가 언제 도달을 할 것이냐는 것인데요. 즉 180만 원까지 오르는 힘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기가 가장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제 상반기 특히 1분기에는 뱅가드 펀드 매도를 비롯해서 춘절을 앞둔 중국 스마트폰의 재고 부담, 환율 강세,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소송 관련 불확실성 등 부담되는 이슈들이 일단 많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지난 20년간 2월 그 주가 상승률은 35%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상반기 주가 흐름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삼성전자 주가 투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가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그걸 노려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한 결과인데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 코스피 지수 흐름은 세계 증시에 비해 매우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손실난 렉과 펀드를 중도 해지 또는 만기된 자금을 삼성전자에 투자하고픈 욕구가 이런 그 증권사들의 전망에 따라서 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저희 현장에서도 이미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편입 대상 주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환율과 3월에서 4월 출시 예정된 갤럭시 4의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일단 그 LG화학 주식 사셔가지고 이제 그 손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LG화학의 핵심은 이제 전기 자동차 판매가 이제 핵심인데, 전기 자동차 판매 부진을 고전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박진수 LG화학 사장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할 것이라고 일단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 시점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공장도 곧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제 정상적으로 수요가 이루어졌을 때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회사가 세계적인 화학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백적간도 갱진 일보의 각오로 이제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핵심 사업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서 세계 시장 선도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LG화학 사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뉴스는 이제 LG화학이 일찌감치 투자해서 손실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이제 GM 볼트가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 차량 부분에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 선도 기업으로서 GM, 포드, 르노, 현대, 기아차 등 10곳 이상의 고객을 개척해서 강점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원화 강세이나 이제 수출 기업의 수익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3분의 2가 해외 사업이고 달러를 기초통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투자 입장에 보게 되면 LG화학은 전기차 시대 최대 수혜주로 2011년 4월 22일 58만 3천 원까지 올랐던 주식입니다. 올해부터는 성장성 기대보다는 실제 매출과 수익이 주가 변동의 핵심일 텐데요. 계속 확인해 볼 사항은 GM사의 볼트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걸 보고 있고 GM사가 작년에 실패한 사례를 어떻게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한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큰 그림을 봤을 때도 중국 시장 호조로 인한 화업종 상승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증시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오늘 중국 본토지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면서 8거래 1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436.76포인트로 0.15% 상승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중국 경제가 회복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제조업종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1월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들의 강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39개 도시 또한 지난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 업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신규 규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타나는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13년도에 대형은행들의 순이익은 1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순이익 개선에 따른 이러한 지수 대형주인 금융주들의 강세 또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중국 증시 또한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정리 들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장은 한마디로 코스피의 눈물이다라고 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눈물이라 그냥 듣기만 해도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예. 네. 자, 오후장 전략 키워드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요? 네, 지금 오전장에 비해서 좀 오후장을 좀 대비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지금 오전에 나왔던 그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선물이 양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 막판까지 좀 지속이 되느냐, 혹은 이제 매도 전환을 하느냐 이런 지속 여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코스닥이 10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약 0.88% 현재 시간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장 막판까지 이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주는지 이게 턴어라운드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키워드 한 가지, 두 가지 또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오후장 관심 종목은 오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제약업종 중에서 한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바로 대웅제약입니다. 네, 대웅제약이요. 네, 설명 부탁드리죠. 어떤 점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좀 대웅제약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지금 1분기에 실적 개선이 이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빠졌던 그런 뭐 이슈가 이제 환율 이슈가 상당히 큰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제약업종 특히 이제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엔저하고 이제 원화 강세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히려 뭐 기쁨이 두 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경기 방어주 성격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좀 고령화가 먼저 진행이 되었고 과거에 이제 경기 불황 20년간에도 제약업종의 약진이 계속됐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최근에 그 뉴스에서도 좀 나왔듯이 제약사들과 이제 뭐 의사들 그리고 병원들의 뭐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돼서 정부 규제가 앞으로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제네릭보다는 오리지널 품목 쪽에 이제 매출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뭐 제네릭하고 오리지널 그 제약 품목들의 가격 차이가 좀 크지 않다는 점 등 이런 부분들은 좀 오리지널 품목 중심으로 이제 매출을 하는 대웅제약에는 좀 우호적 시장 환경을 좀 제공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웅제약 가격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로 접근을 해볼까요? 네, 대웅제약 지금 제가 뭐 유종목 준비하는 와중에도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오히려 해서 지금 5만 원대를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은 5만 300원. 따라서 오늘 지금 바로 현재가로 좀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눌림목 발생 시 매수하는 관점에서 지금 매수가는 5일선과 그 일봉상으로 봤을 때 5일선과 21선이 만나는 부분이 한 48,000원 정도, 48,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면 뭐 더욱 좋겠지만 그 정도 부분에서는 좀 매수가로 충분히 매수 이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1차적인 목표가는 사실 지금 뭐 계속 고가를 좀 뚫고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질 거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라는 게 의미는 없지만 1차적으로 지금 200일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략적으로 1차적으로는 한 5만 3천 원. 덧붙여 얘기하면은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 평균 한 6만 원대 이상이 전부 목표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2차적인 목표가가 돼 있고 1차적으로는 5만 3천 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손절가. 오늘 좀 많이 뭐 어제도 양봉이었고 오늘도 양봉이어가지고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좀 단기적인 부담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한 뭐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정도. 4만 5천 원이면은 60일 이평선 그 부분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일단 계속 보유하시면서 올해는 제약주들 상당히 좀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되는 좀 원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가격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웅제약에 대해서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한 단계 상승하고 잘 다져주는 국면이니까요. 더 1단계 더 진보된 모습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승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전화와 문자로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월 6일 수요일 순서 여기서 1, 2부 모두 마치죠. 감사합니다.